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 박미라입니다. 6월의 마지막 거래인 오늘 우리 시장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0% 정도 어제보다 오른 상태인데요. 월말을 맞이해서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함께 사주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선물 쪽에서 4,000계약 넘게 매수세를 들어오면서 시성성을 견인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잠시 후에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부터 다녀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 증시 살펴봅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상승 흐름 강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장중 2030포인트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2020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98%의 오름세 보이며 2023포인트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속에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 매도 물량 출하하면서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방해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 이어 코스닥 역시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 쪽에서 매수 우위 나타내며 지수 상승 이끌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은 0.46%의 상승 흐름 보이며 535포인트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160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며 지수 상승 견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 물량 출하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양적 완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양적 완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발언과 이 정정 불안의 경우는 이탈리아의 국채 입달에 성공했다는 영향이 하락 흐름 이끌고 있는데요. 현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환율은 2원 60전에 내림세 보이며 1,081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오늘 상승 흐름이 좋습니다. 1.51%의 상승세 보이며 155만 원에 거래 중이고요. 오늘 자동차 3인방도 나란히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대의 상승 흐름, 현대모비스 역시 1%대의 오름폭 이어지고 있고요. 이어서 기아차가 강보합권의 흐름 보이며 55,7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반면 한국전력은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32,400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신한제주가 2%대의 상승 흐름,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 모두 1%대의 상승 흐름입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에 오늘 오름폭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26,7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2%에 가까운 조정 흐름 받고 있습니다. 27,750원에 거래 중이고요. 오늘 CJ 옷쇼핑이 강세 흐름 두드러집니다. 4%대의 오름세 보이며 31만 6,8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서울반도체와 CJ ENM은 약세 흐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오늘 GS 홈쇼핑 역시 3%대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198만 8,300원에 거래 중이고요. 다음이 강보합권, 동서가 2%에 가까운 조정 흐름입니다. 시즌 역시 흐름이 좋은데요. 현재 4%대 강세 보이며 63,7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 IT주 주가가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동반 상승 흐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1%대의 상승 흐름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LG전자가 강보합권,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가 1%대의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LG이노텍 역시 2%대의 강세 보이며 75,1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건설주 주가가 정책 수혜 기대감에 힘입어 동반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2%대의 오름세 보이며 66,4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대우건설이 3%대의 오름폭 보이며 9,160원에, 이어서 대림산업이 2%대의 강세입니다. 이어서 지능기업 역시 1%대의 오름세 보이는 모습입니다. 미국 훈풍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상승 흐름 강하게 나타내자 증권주 주가 역시 동반 상승 흐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대우증권이 1.24%의 오름세 보이며 12,250원에 거래 중이고요. 삼성증권과 현대증권 역시 1%대의 오름폭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이 1%대의 상승 흐름 보이며 4,135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태양광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하면서 오늘 태양광 관련주 주가 오름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OCI가 3%대 강세 보이며 17만 4,5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오성 LST 역시 8%대의 급등세입니다. 이어서 웅진에너지가 5%대의 강세, 하나케미칼 역시 3%에 가까운 오름폭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홈쇼핑 관련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올해 이익 개선이 기대된다는 소식에 줄줄이 장중 신고가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GS홈쇼핑이 4%에 가까운 오름폭 보이며 19만 8,5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현대홈쇼핑 역시 1%대의 상승 흐름입니다. CJ홈쇼핑이 4%대의 강세 보이며 현재 31만 6,8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문재인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의원의 의정활동이 재개될 것이라는 소식에 오늘 상승 흐름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우리들 생명과학이 8%대의 강세 보이며 995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우리들 제약이 6%대의 상승세, 이어서 바른손 역시 4%대의 강세 보이며 1,905원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시장 중계석 함께하겠습니다. 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2030선 돌파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 양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활발한 움직임 보여지고 있네요.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한 주를 마무리하고 한 달을 또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장인데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2월 달에 월봉과 주봉 다들 긍정적인 그러한 양봉의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그러한 해외 시장의 영향으로 역시나 이제 양적 완화 쪽에 더 그 조기 종료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시켓스에 대한 그러한 불안감이 있긴 하지만 시장의 지금 현재 흐름은 유동성 이쪽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현재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기관이 먼저 좀 강하게 더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외국인도 1,000억이 넘는 매수세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연기금이나 투신 쪽에서는 기관 주체 중에서는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고요.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 일단 코스피 쪽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전기전자에 대한 강한 매수,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특히나 기관 쪽에서도 강한 매수를 좀 유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수 장비 쪽, 자동차 쪽이죠. 자동차와 주선에 대해서도 일부 좀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주, 현대 쪽으로, 현대모비스나 현대차 이쪽으로 더 강하게 유입이 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유통이라든가 금융 섹터도 동반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 쪽, 외국인의 또 매수가 유입이 좀 되고 있고요. 거의 지금 철강금속을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이 거의 모든 업종을 다 매수를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철강금속과 화학이라든가 건설만 조금 매도를 하고 거의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아주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의 상위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최근에 계속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계속 코스닥 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지금 535포인트인데 550포인트 그 차트를 월봉을 좀 코스닥의 차트를 좀 보시면 한 4년 동안의 그러한 박스의 흐름이었죠. 550포인트가 상단으로 막혀있는 그런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상단 부위의 어떤 돌파 시도도 다시 한번 좀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아닌가 좀 판단이 들고요. 그 부분은 이제 신정부 출범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이러한 중소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다 연관이 돼서 이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피 쪽에서 그리고 아직까지 그러한 또 시켓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좀 악재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가벼운 코스닥 쪽에서 흐름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특징적인 그러한 업종을 보면 전기전자 IT 쪽, 자동차, 태양광, 건설 이런 쪽을 좀 증권이나 금융 이쪽을 좀 제약 쪽까지요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IT인데 자동차 이런 쪽 같은 경우 어떤 특별한 종목별로의 어떤 호재보다는 미국의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버냉키 효과 그리고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 이러한 부분으로 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태양광 쪽 같은 경우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으로 OCI가 오늘 3.5% 정도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쪽 같은 경우도 쌍용건설 같은 경우 워크아웃이 지금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진 상태인데요. 그런 부분보다는 대형 건설사 쪽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 수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수익률 차원에서 이러한 대형주 쪽을 들고 있으시면 수익률 차원에서 다이나믹한 이러한 느낌은 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워낙 좋고 중소형주의 흐름들이 좋기 때문에 균형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증권 금융 쪽 섹터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켓스에 대한 우려보다는 현재 시장은 지금까지 우리 시장을 이끌어왔던 그런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왔던 유동성 이쪽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제약 쪽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줄기세포 쪽 사바이오엔이라든가 메디포스가 오늘 한 7%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젠이라든가 제약주 중에 일양약품 그리고 대웅제약 이러한 종목들이 신고가 형성을 하면서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좀 나타나고 있고 특징적인 종목을 보자면 IT 쪽에서 역시 이제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면 150만 원 이상에서 잘 견조하게 우리 시장을 잘 리드를 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판단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모비스, 지하차나 현대차 이런 완성차의 주가 흐름보다 현대모비스 이런 부품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건설사 중에서는 현재 삼성물산 상당히 견조하게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금융 섹터에서 이제 BS 금융지주 이러한 종목들이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제가 이제 관심 전략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현재 지금 관심 업종과 종목 이런 부분을 좀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현재 지금 계속 사실은 반복이 되는 섹터인데요. IT 쪽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고, SK 하이닉스라든가 LG전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말씀드리기가 꽤 됐고요. 사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약간 여러분들이 좀 접근도 가능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종목을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 IT 쪽 지속적인 관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LED 섹터에 대해서 서울반도체가 좀 양호한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LED 쪽에 서울반도체 그리고 조금 더 작은 종목으로 코스닥 쪽의 종목을 보자면 잉크테크라는 종목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신고가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스권의 상단 부위를 돌파하고 있는 이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쪽에서는 부품주가 지금 현대모비스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그리고 트레이딩 차원에서 기아차 이 정도 현 구간에서도 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건설에서는 삼성물산 이러한 섹터들 이러한 종목들, 정유주 중에서는 SK 이노베이션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제가 판단했을 때 현 구간에서도 우리 매매에 가담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 관련한 중국 소비 관련 쪽으로 봐야 되겠죠. 화장품 관련해서 코스맥스라든가 AVCNC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엔터 쪽에서는 SM, 그리고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에서는 제가 차바이오에는 이전에 좀 말씀을 드렸었고 현 구간에서 접근이 가능한 이러한 종목을 또 골라보자면 시젠이라는 종목, 그리고 제약 쪽에서는 이미 신고가 형성을 했지만 한미약품 중국에서의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현 구간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과 종목을 떠나서 지금 그러한 섹터들이 좀 관심이 가는 섹터들이고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에 좀 주목을 또 할 필요가 현재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섹터들이 지금 전기전자와 자동차 그리고 건설, 금융 이러한 섹터를 매수를 강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섹터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부분은 역시 엔화 부분과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지금 시장의 흐름은 기존에 악재였던 부분을 쭉 얘기를 해보면 뱅가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부분이라든가 환율 바로 엔화에 대한 부분이었죠. 가장 많이 큰 영향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이탈리아 총선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이 다 어느 정도 악재가 다 하나하나 해소가 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남아있는 건 시켓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 미국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국내 시장의 흐름을 보자면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아주 시장의 어떤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고 시장이 좀 붕괴되는 이러한 우려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저는 긍정적인 시각을 그대로 유지를 좀 하겠고요.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다시 좀 2000이 이탈되고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저점 매수를 또 우리가 조율해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요. 그 부분은 이틀 전에 우리가 시장이 2000포인트가 이탈이 됐을 때 빠르게 또 회복을 시켜주는 이러한 흐름을 보자면 그러한 판단이 역시 그러한 판단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이렇게 시장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월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오늘 문의가 많았던 종목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HMC투자증권 잠실지점 연결해보죠. 김관수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까? 네, 오늘 아무래도 문의가 많았던 종목은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네. 최근 그 태양광주들에 대한 문의가 조금 있었습니다. 특히 그 대장주격인 그 OCI 종목에 대해서 좀 문의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과장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여보세요? 예. 아, 네. 연결이 조금 잘 안 되었던 것 같은데요. 네. OCI 같은 경우는 최근 그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세의 호조에 힘입어서 오늘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5%에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현재 2,675원, 120원 오른 가격을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 폴리실리콘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그 중국의 수요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에 이 OCI 주가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 대비해서 약 4.5% 상승한 16.8달러, 그 킬로그램당 16.8달러로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그 1분기 중에도 올 상반기 1분기 중에도 폴리실리콘 가격이 정상화에 따른 그 태양광 종목들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밝다는 부분이 동 종목들에 관해서 주가가 좋은 흐름을 좀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상반기 중에 중국의 그 폴리실리콘의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에 따라서 다소 그 눌림목이 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서 매매를 임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주가는 지금 주가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주가 흐름은 17만 4,500원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주봉상으로 20주선을 양봉을 3주째 그리면서 받치면서 다시 추가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는 구간입니다. 주봉상으로는 현재 그 60주선이 놓여 있는 20만 원 정도 선까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한 구간으로 좀 열려 있기 때문에 다소 오늘 좀 그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17만 원 정도 위에서는 좀 매수가 가능하겠으나 21선이 깨지는 17만 원 이하에서는 손절로 대응하시길 좀 권해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앞서 말씀드렸던 20만 원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OCI 오늘 종가에서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오늘의 추천 종목은 제일기획입니다. 네. 제일기획도 최근 들어서 좋은 주가 흐름을 연이어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그 해외 부분의 통상성이 실적 개선에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광고를 집행을 확대하면서 이런 부분들의 개선 효과가 주가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해외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많아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광고 대행사 7개 대표 대행사에서 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투자 매력도가 높은 구간대로 좀 보여지는데요. 특히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이 삼성전자의 그 글로벌 마케팅 강화 효과로 인해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움직일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특히 그 해외 인력 증가에 따라서 레버리지 효과도 전년 대비해서 약 30%가량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광고 대행사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현재 그 제일기획도 주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봉상으로 현재 23,750원 밴드 상단부를 좀 위치하고 있습니다. 21선을 견조하게 받치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주봉과 월봉상으로도 현재 밴드 상단부에서 꾸준한 우상향 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매수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목표 가격은 현재 추세대로라면은 3만 원 정도로 잡고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셔도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손절 가격은 21선이 훼손되어지는 구간에서 좀 더 보수적으로 22,000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기획에 대한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투자증권의 김관수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미국의 주택거래 추이를 보여주는 잠정주택매매지수가 한 달 만에 다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잠정주택매매지수가 전달보다 4.5%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 평균인 1.9% 상승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으로 지난 2010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입니다. 유로존의 경기 기대지수가 4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경제 회복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유로존의 2월 경제 기대지수가 전달보다 1.6% 상승한 91.1을 기록했으나 이 수치는 지난 25일 이탈리아 총선 직전에 조사된 것이어서 선거 결과로 인한 분위기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로 5개월 만에 줄었습니다. 1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광공업 생산은 전달보다 1.5% 감소했으며 서비스업은 전달보다 0.9% 감소했고 소매 판매와 설비 투자도 각각 2%, 6.5% 줄면서 전 산업 생산도 0.7% 감소했습니다.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월과 같았고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이슈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재식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시장 분위기는 강한 것 같습니다. 간밤 다우지수도 5년 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신고가 근처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시퀘스터 문제도 남아있고요. 그럼에도 강한 이유, 역시 유동성 때문일까요? 네, 일단 계속된 우리가 알고 있는 시퀘스터 문제라든지 이탈리아의 재선거 불확실성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경기 회복을 위해서 한국 중앙은행들이 시중에 풀어놓은 글로벌 유동성 정책이 가장 크게 주식을 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독일과 중국 이러한 주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기가 점차 회복세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하게 경기 회복 중인 상태에서 조기에 유동성 회수 정책을 피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이제 버닝키가 계속 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정책은 또 유동성 부양책을 계속 지탱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게 해서 아무래도 채권보다는 조종시 주식을 매수하려는 글로벌 유동성 자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을 좌우하는 글로벌 핵심 이슈 메인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경기를 바탕으로 한 유동성이 계속 주식을 지지하고 있다는 부분이 거라 생각됩니다. 네, 자 이어서 국고 3년물 금리가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다고 하죠. 신정부의 경기 부양 기대감 때문일까요? 네, 일단 박근혜 정부가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전부터 경기 부양책에 많이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 현재 오전장 기준으로 국고 3년물 국채 수익률이 2.6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사상 최저 수준이고요. 기준금리가 2.75% 기준한다면 1.2%포인트 정도 국채 수익률이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또 3월 14일 날 금통이 있고 또 공시 만기일인 그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많이 증가가 되는 것 같고요. 이에 따른 경기 부양 기대감이 2월 달에 국내 증시, 코스닥과 스키의 부분인 상승세를 유도한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신규 선물 매수로 인해서 매수 차익이 유발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을 통해서 이제 강세긴 하지만 현재는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이 나오는 거라서 주식도 같은 동조와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하고 3월 증시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3월이면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오후장 대응 전략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유동성은 계속적으로 주식을 저가 매수하겠다는 의지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국내적으로 신정부 정책의 이슈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신정부 관련 정책 이슈에서 증권, 건설,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하라든지 정책 발표라든지 이런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율 하락이 진정이 됨에 따라서 구환율에서 실적 가시성이 높은 IT 스마트 기준이 계속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방어업 중에서는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화장품이라든지 의류, OEM, 그다음에 기타 음식료 업종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카테고리 기준으로 업종 포트폴리오를 감안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일단 신정부의 정책 수혜에 기대감이 있는 증권, 건설, 헬스케어 등 뭐 이런 업종들에 관심을 갖고 대응해 보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우리 시장도 글로벌 증시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커플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역시 수급의 힘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외국인 주도하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외국인 매도 시에는 장이 밀리고 매수하면 오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수급 쪽으로 외국인에 의해서 장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지만 거래 대금이 급감한 상황에서 소규모 순매수만으로도 시장 변동성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취약한 환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외국인의 입맛대로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래대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내에서 베이시스를 완벽하게 외국인에 의해서 장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 매수 유발 전략으로 가볍게 시장을 들어올리면서 개인이나 기관의 매수를 유발해보는 그런 전략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실 것 같습니다. 일단 기관은 지금 수구적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지금 기대는 좀 기관 쪽에서는 접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관 리서치에서 그동안 뱅가드 물량에 대한 압박에 대한 얘기가 상반기 내내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2월달 들어서는 외국인이 순매수 전환됐기 때문에 그러한 분석 자체를 전부 다 믿고 따라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은 철저하게 외국인 포지션을 잘 연구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그럼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현재 프로그램 쪽에서도 4천 넘게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3월까지도 이러한 매수세가 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일단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는 지금 워낙 안전자산 선호보다는 위험자산 선호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한국 증시 내에서 한국 새 정부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신정부는 원달러 환율 방어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은 이러한 추세적인 하방 경기성을 감안해 볼 때는 순매수 기조를 유지할 것 같고요. 최근에 유입되고 있는 종목들의 어떤 그 분위기를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 IT나 전기전자 쪽에서 삼성전자나 LG전자 그리고 삼성전기나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게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한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높고 또 시장을 2,000포인트 위로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금융주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한데 신한지주나 하나금융주주, KB금융, 삼성화재들에 대한 어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어떤 상승 탄력을 가볍게 하기 위한 금융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외국인 포지션과 시총 상위주 중심으로 계속 앞으로의 시장을 상승 흐름을 접목해 보시면 될 텐데 대부분 IT나 전기전자, 자동차, 금융 섹터 중심이 크고요. 그 외에 매수 종목은 지금 한국전력이나 LG화학이라든지 현대건설, 농심, 롯데쇼핑, CJ 정도로 특별한 집중 강도가 섹터로는 집중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시장에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외국인 관심 종목, IT, 전기전자, 자동차, 금융으로 집중하면서 오후장 대응을 해당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IT 그리고 자동차 쪽에 좀 관심을 갖고 대응해 보자라는 말씀이었는데요. 부장님의 관심 종목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IT 종목의 그 개별 종목 찾기도 충분히 수익률 증가에는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지금은 좀 대형주 위주로 한번 대응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금일장과 다음 주 초까지는 그런 분위기 유효할 것 같은데요. IT나 전기전자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 테크인 관심이 좀 많이 필요해 보이고요.
주력 종목들 중심으로 순환매를 돌리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 트레이딩이 필요해 보이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동차 업종도 기본 3개의 다픽 종목인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중심으로 매매하시고 현대 위아나, 만도, SL까지 추가적으로 종목 편입 필요해 보이고요. 이러한 종목들의 순환매 트레이딩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주들은 하나금융지주와 신한지주, KB금융 그리고 수영주 쪽에서는 BS금융지주가 유망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길계선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후장 전략과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와이즈인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와 커플링 현상이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2023포인트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시장 체크 포인트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전체적으로 수급이 상당히 좀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이 네. 현재 시점 1,200억 원대 그리고 기관이 1,500억 원대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투신권에서 소폭 매도세 보이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금융투자라든가 보험, 상업은행 쪽에서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지탱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동안 기관의 매수세에 따라갖고 어느 정도 코스피 시장이 약간 지탱하는 모습 보였는데 외국인까지 다시 한번 좀 돌아와주는 모습 보임에 따라갖고 지수 1% 안팎의 그런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 같은 경우는 수급이 약간은 불안한 모습 보였지만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현재 외국인 약 29억 원대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190억 원대 매수 우위를 기록함에 있어서 역시나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 가장 이상적인 수급 형태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프로그램도 현재 4천억 원 넘는 매수 우위가 들어오면서 어제장 1,000억 원대에 이어서 오늘장에서 현재 상당히 대형주 중심의 장세를 이끌고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적인 측면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이 프로그램 쪽에서의 매수세가 현재 시점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업종 흐름에 있어서는 현재 가장 높은 업종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업종은 지금 시점 건설업종이 1.8%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섬유의복 업종도 1.6%대 상승 흐름 보임에 따라 갖고 그동안 시장 대비 많이 못 올랐던 건설과 그리고 패션과 관련된 섬유의복 업종에 대한 상승 탄력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차 군단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유효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업종, 운수 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도 2.2%대 상승 흐름 보임에 따라 갖고 현대차가 1.6% 그리고 기아차가 0.5%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이 전차 군단에 살아줘야지만이 2050포인트 언저리 부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우리 증시 한 번쯤은 이 전차 군단에 대한 수급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는지를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밖에 업종 흐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눈에 띄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금융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이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2.1%, KB금융이 1.1%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가장 높은 업종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 건설업종과 지금 상당히 연관성이 많다라는 거, 아무래도 PF 대출과 관련된 혹은 지금 시점 쌍용건설을 비롯한 이 중소형 건설사의 워크아웃에 관련된 부분이 충당금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같이 움직이는데, 오늘장 건설업종과 금융업종 동반 급등세 보이고 있다는 거 생각을 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화장품 업종군에 대해서는 시장 대비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AV CNC라든가 이러한 종목군들 어제장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우려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어제장 급등 나왔지만은 투자 심리는 아직까지는 양호하게 현재 움직이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하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불안감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지수는 2,000포인트 완전히 좀 지지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거래 대금에 대한 급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의미 있는 실적이 나오기에는 상당히 힘을 붙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증권 0.8% 그리고 대우증권 1.2%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그 상승 탄력도가 약간은 제한될 수 있다는 측면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통신업종은 시장 대비 계속적인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LG U 플러스 1.7% 하락 그리고 KT도 0.4% 하락
하지만은 SK텔레콤이 0.8%대 상승 흐름 보이는데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은 좀 우려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영업정지와 관련된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 역시나 과다 경쟁 체제가 다시 한번 불붙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이러한 통신주의 흐름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보험업종까지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삼성화재 2.8%, 현대해상이 2.8%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메리츠화재가 상당히 좀 부진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손해보험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시점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크지는 않다라는 거. 물론 겨울철 상당히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자동차 손해율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겠지만은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지금 특정적인 그러한 금융상품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도 약간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 아웃퍼폼 할 수는 약간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업종 흐름 상당히 좀 양호하고 대부분 업종군들이 많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미국장 1% 넘는 상승 흐름에 따른 어느 정도 기대감일 뿐 장 후반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거래일과 관련된 이 금요일장 휴일과 관련된 부분이 좀 불거진다라고 한다면은 상승 탄력도는 조금은 둔화될 수 있다는 측면은 생각을 하실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3월 증시 전망도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2월달 환율 문제, 북한 문제로 등락이 심하기도 했었는데요. 3월달 증시에는 좀 봄바람이 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우선 뭐 사실 2월달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었지만 증시의 높이만 봤을 때는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정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초 랠리에 대한 기대감, 즉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투자자들 올 1월달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2월달 들어서 오히려 기대감이 커졌다라는 거 아무래도 2월 25일과 관련된 신정부 출범 기대감이 그대로 주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이미 어느 정도 이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에는 좀 반영이 되었다라는 거 정확하게 3월달 같은 경우에는 뭐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펀더멘탈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해외 이슈에 따라 갖고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는 유효하겠지만은 역시나 2050포인트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전체적인 계속적인 사상 최고치에 대한 경신 기대감보다는 약간의 우려감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25포인트 언저리에서 만약에 오는 장 종가가 끝난다고 한다면은 3월달 약간은 눈높이를 그렇게 크게 높게는 잡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미국과 관련된 그리고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정치적인 리스크가 어쨌든 해소돼야지만이 우리 시장 다시 한번 2050포인트 이상의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경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3월달 전망에 있어서는 약간은 중립적인 그리고 시장을 예측하시는 것보다는 3월달에 있어서는 2월달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순응하시는 전략으로서 체크한 이후에 그때 대응 전략 짜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내일 3일절로 우리 시장은 긴 휴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신규 접근 좀 자제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지금 사실은 장 초반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이 상승 탄력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1%대 가까운 상승세로 보였다라는 거 그리고 수급 안정화되었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프로그램 쪽에서 4천억 원 넘는 매수가 들어옴에 따라 갖고 대형주가 올랐기 때문에 프로그램 언제든지 매수가 들어왔을 땐 매도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점 중국 3월 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벤트가 있습니다. 뭐 전인대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기대감이 사실 예전과 같이 계속적으로 크게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 이미 시장에서 몇 번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그리고 이미 몇 번 경험했던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 달에도 과연 그러한 기대감이 살아나는지를 3월 달에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뭐 가장 중요한 거 미국의 재정 지출과 관련된 스케줄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상당히 증시에도 영향력이 커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지금 1월 중하순 쪽으로 최종 기한은 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미국 국회라든가 그리고 미국 백악관에서 어떠한 제스처가 나오는지를 체크하신 이후에 그때 매수하고 그때 매도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신금에서 약간은 불확실성 높은 시점에서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관심 종목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이벤트가 있는 만큼 확인해보고 대응해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네, 총 8개의 종목이 담겨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 30%이고요. 메디톡스와 대우증권, 한국전력이 5%씩, 모두투어와 한섬, LG 유플러스, CJ 대한통운 10%입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15% 담겨있네요. 수익률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파라다이스가 15%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모두투어가 13%, 한국전력이 21%입니다. 다만 한섬이 마이너스 2.7% 손실 중에 있고 LG 유플러스가 14% 수익 중에 있습니다. 네, 이어서 대우증권입니다. 2.5%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 CJ대한통운이 14%, 메디톡스도 9% 이상 높은 수익률 보여지고 있네요. 네,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AS를 받아볼까요? 네, 우선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메디톡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지난 한 주간 상당히 좀 강세 흐름 보이면서 네. 연일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관심도가 역시나 지금 해외 성장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확실한 수요층에 있는 종목 쪽으로 돈이 쏠리고 있다는 거 메디톡스에 있어서 지난 한 주간의 경과를 한 번쯤은 대변해주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장에서는 3.9%대 급등 흐름 보이면서 106,500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사실 단기간 내 고수익이 나기 때문에 약간은 매도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수익 실현 욕구에 대한 것도 강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네. 상승 탄력도가 이렇게 붙은 종목을 그냥 매도하는 것은 약간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수요층이 확실하게 지금 늘어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확실하게 부동의 그런 수요층이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일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상향을 해갖고 다시 한번 11만 5천원대까지는 이 종목 그대로 홀딩하자라고 정리해드리면서 네. 잘 가고 있는 종목 쪽으로 관심 전략 계속적으로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전체적으로 대규모 투자 자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언급이 나옴에 따라 갖고 CJ 대한통운 아무래도 CJ 그룹과 관련된 물류 운송에 대한 그런 부분을 더욱더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는 분석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 한 주 전체적으로 큰 폭의 상승 흐름은 아니었지만은 꾸준하게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홈쇼핑 관련주들이 최근에 상승 랠리가 상당히 무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종목군들 CJ 오쇼핑이라든가 GS 홈쇼핑 이런 종목군들 52주 신고가 계속적으로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홈쇼핑 판매량이 늘어남에 따라 당연히 물동량, 택배 물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CJ 대한통운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및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네. 대우증권 앞서 증권업종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네. 지금 시점 계속적인 홀딩 전략을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정도 이제 좀 수익률이 만약에 올라왔을 때는 다시 한번 목표가를 약간 낮추는 것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지금은 홀딩하지만은 다음 주 만약에 전체적인 거래 대금이 증가세를 크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네. 약간은 목표가에 대한 수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염두를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네. LG U+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적으로 앞서 통신업종 상당히 좀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한 주 흐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적으로 5거래 연속적으로 음봉의 형태에 띄고 있는데 네. 제가 잡아드렸던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6,800원대 거의 상당히 좀 먼 그러한 시점에서 손절가를 잡아드렸는데 네. 다음 주에도 만약에 이러한 음봉 형태 그리고 매도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그때는 손절가를 다시 한번 위로 올려갖고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직까지는 추세가 완전히 네. 꺾인 것은 아니고 다른 업종과 종목 쪽으로 관심이 쏠림에 따라 갖고 이러한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손절가 상향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네. 그래도 계속적인 하락 압력을 얼마만큼 견디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그럼 손절가 좀 높여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당장 네. 손절가를 높이시는 것보다는 앞서 네. 말씀드린 대로 이미 5거래일 연속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이제는 약간은 좀 어느 정도 그 하락 압력도가 좀 줄어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손절가를 조정하시는 것보다는 다음 네. 주 정도에 계속적인 흐름 그리고 수급이라든가 전체적인 영업 환경에 대한 개선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통신사마다 돌아갔던 영업 정지에 대한 기한이 풀립니다. 따라서 네. 그 풀린 이후에 과연 어떠한 모멘텀이 나오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갤럭시 S4에 대한 기대감이 3월달 다시 한번 증시를 달굴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LTE 관련된 가입자가 다시 한번 증가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분석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통신업종은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손절을 염두하시는 것보다는 우선은 한 주 정도의 시간 텀을 두시고 시장 환경을 좀 체크하시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다음 보실 종목은
한섬입니다. 한섬 네. 상당히 좀 우려감도 컸지만은 지난 한 주 그러한 우려감 속에서 낙폭과대 업종군에 대한 반등세가 나와줌에 따라 갖고 오늘 장도 2%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만큼 그 반등 강도도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외국에서 국내 의류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아무래도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올라감에 따라 갖고 의류 산업도 더욱더 이미지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 기다렸던 만큼 이제는 수익 전환 이후에 재차적인 수익 실현을 더욱더 확대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변경할 필요 있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종목 한국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한국전력 상당히 좀 우려감도 컸지만은 최근에 전기가스 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 보임에 따라 갖고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5,000원대 고점 형성 이후에 30,000원대까지 좀 추락하는 모습 보였지만은 요금 인상에 대한 모멘텀이 크진 않았지만은 최근에 가스 요금 인상이라든가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 요금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어쨌든 간에 이 물가 상승에 따른 어느 정도 한국전력의 손실분을 요금 인상에 대한 모멘텀으로 만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추가 반등 여력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정리해드리겠고, 그럼 한국전력 신규 접근은 어떤가요? 어제 보니까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기도 하더라고요. 네, 우선은 만약에 지금 신규 접근을 하신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가능을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목표가를 크게 설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지금 시점 맛으로 하더라도 35,000원대까지만 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비중은 한 5% 우선은 아래에서 좀 담으신 다음에 만약에 추가 조정이 좀 더 나왔을 때 그때 담으시는 전략, 신규 매수 자료 한 번쯤은 고려하실 필요 있다라는 거 염두를 하자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모두 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적으로 모두 투어가 약간 부진한 그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줄었어요. 네, 하지만은 엔화 강세가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하게 이 하락폭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일본에서 반환 감정에 대한 부분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좀 해소되기까지는 주가 행보음이 조정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여행 산업에 대한 성장성 충분히 겸비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대체 휴일제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어느 정도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홀딩 전략 계속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두 투어 그래서 오늘 좀 반등 이용해서 비중을 좀 줄여보는 전략은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네, 우선은 비중을 줄이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빨리 일본에서 반환 감정 관련된 부분이 해소가 되기를 조금 바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워낙 환율에 대한 움직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해외 여행객에 대한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모두 투어 지금 손절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짧게 보실 종목 파라다이스 말씀드리면 역시나 카지노 관련주들 실적 부진 우려감에도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 보이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뿐만이 아니고 강원랜드가 GKL 같은 종목군들 외국 관광객 수가 줄어들었다고 불안하실 필요 없고, 전체적으로 쓰는 돈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세원 마련에 있어서는 이 카지노만한 것도 없기 때문에 정부 정책 관련된 수요 업종으로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홀딩 전략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 종목 AS를 받아봤습니다. 최종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네, 신규 편입 종목을 제시하지 않으시면서 지난주와 같은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 30%이고요. 메디톡스와 대우증권 한국전력이 5%, CJ 대한통운과 LG U+, 한성 모두 투어가 10%, 파라다이스가 15%입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모든 종목 연습 같은 의견 주셨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까지 홀딩해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메디톡스를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 주셨죠. 목표가 11만 5천 원까지 보유해보자라는 말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와이즈인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오늘 순서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후장 파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